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을 먼저 보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즉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임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바로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다 하더라도 양수가 아닌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그래서 임수의 성향이라든가 계수의 성향은 같은 물의 기운을 타고난다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양수,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음수의 성향은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을 물상으로 대표해 볼 때는 뭐냐면 대해수라고 표현한다. 대해수.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큰 물의 개념이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바다라든가 뭐예요,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을 대해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로 비유를 하냐면 우로수로 비유를 합니다. 우로수.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으면서 지상에 있을 때는 옹달샘과도 같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정화수 같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하고 음수인 계수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양의 수는 바다, 강, 호수 이렇게 좀 어마무시한 양의 물의 양을 자랑하지만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뭐예요? 금방이라도 뜨거운 열기라든가 토가 있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매몰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물로 볼 수가 있겠고, 임수하고 계수의 차이는 또 뭐 어디 있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는 성질이라고 해서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작은 접시라든가 컵에 있을 때는 뭐 조금만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이 작은 물은 크게 요동을 친다거나 크게 뭐 물살이를 일으켜서 뭐 주변을 크게 뭐 손해를 준다라거나 하거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바다, 강, 호수와 같기 때문에, 바다 같은 경우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치거나 아니면 쓰나미 같은 것이 닥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겠고요.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에도 뭐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해서 엄청난 양의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물의 양이 엄청난 물살을 일으키면서 주변을 다 휩쓸고 내려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지는 뭐 댐 같은 거를 막았는데 댐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엄청난 수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임수가 왕할 때는, 임수가 왕할 때는 뭐예요? 항상 칠살인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 제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임수의 충분지성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약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 왕했을 때는 주변을 오히려 그 왕한 물살로 인해서 다 휩쓸고 내려가거나 못쓰게 만들 수 있는 수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충분지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 칠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수가 용도가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이것 지금 설명드린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라고 하는 임수만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임수를 칠살 무토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인성인 금을 쓸 것인지 하는 것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냐면은, 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임수가 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식신을 보는 것이고요. 식신. 그 다음에 임수가 묘를 보는 것은 요거는 상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일간과 월령의 차이를 꼭 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대해수이면서 양수에 해당이 되는 그런 큰 물인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병지사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은 뭐야? 식상은 왕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물론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상관격이 되는 것이지만, 통칭해서 임수가 인월이든 임수가 묘월이든 간에 이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목 진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 진상관격,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관이 왕하고 식신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이걸 달리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아무리 대해수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가 어떻게 돼요? 충분하는 성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쓴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식신상관에 의해서 설기가 과다한 중에 다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극설교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재구실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 자체를 쓰기는 어렵고요. 약한 일간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식신상관 같은 경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뭐예요? 인성인 금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냐면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목왕절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경금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뭐야? 신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월 같은 경우, 인목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이 뭐냐면 마치 간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목을 제하기 위해서는 신금 가지고는 부족하고 경금으로서 제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묘목 같은 경우에는 그 본기가 을목이잖아요. 을목. 그래서 이 을목을 제하는 경우에는 물론 경금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경금은 이 을목하고 탐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보다는 신금이 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금이 아니고 바로 이 신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임수가 인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목 진상관격, 즉 설기태과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금인 인성을 이렇게 얻게 되면 상관 폐인격이 된다. 상관 폐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자수가 있고 뭐 또 예를 들어서 금이 다시 많고 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능히 무토를 쓸 수 있겠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에 비하면 일간 자체 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토를 쓰기보다는 금을 써서 일간을 돕고 그 다음에 목을 제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요 자체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여기는 절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역시나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절지라든가 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쳤을 때는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궁을 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바로 첫 세포가 잉태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약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지는 우리가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땅에다가 콩을 심을 수도 있고요, 깨를 심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밭에다가 깨를 심은 단계, 처음에 씨앗을 심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절지 내지는 태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다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씨앗을 심으면 바람이 불 수도 있어서 날아갈 수도 있겠고, 특히나 새가 와서 그걸 쪼아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발화가 될 수도 있고 발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약간 약한 단계가 바로 절지 내지는 태지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예요?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해당이 되는 것은 걸록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5월이면 제왕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가장 왕한 경우가 바로 이 4월과 5월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하죠. 그래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하게 되면 물은 작게 있는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름 같은데 뜨거울 때 아스팔트의 온도가 막 40도, 50도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아스팔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임수가 4월이라든가 요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작은 물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금방 뭐예요? 증발될 수 있다.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뭐냐면 독수오건 내지는 뭐예요? 배수거신이라고 해요. 배수거신. 그래서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독수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잖아요. 작은 물이, 오자는 뽑기를 우리 달달달달 볶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자는 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작은 물이 금방 달달달달 볶여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거는 수레, 그 다음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수레에 뗄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끄기 위해서 한 잔에 물로서 그 물을 끄려고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 더 활활 잘 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수거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여름 같은데 뜨거울 때 어줍잖하게 비가 내리게 되면 오히려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것이 증발되게 되면 여름에 오히려 한증막 아시죠? 한증막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더욱더 덥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빨리 증발돼서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사주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4는 재성에 해당이 되죠. 즉 편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5는 정재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어차피 수는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신약하죠. 그 다음에 재성 왕하자, 제왕하죠. 신약, 제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제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약하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해서 제다한 것을, 재성이 왕한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다 신약제왕한 사람들이 사주에 재성이 많게 되면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인기가 많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많은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게 되거나, 오히려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좀 뭐예요? 좀 정통적으로 좀
진득한 어떤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재능이어야 되는데 그런 재능이 아니라 그냥 잠깐 재주 부리는 거 있죠. 잔꾀 같은 거 있죠. 잔꾀. 그런 것들이 좀 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수가 4월이라든가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재다신 약한 명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약한 일간 임수를 인성으로서 생조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 임수 입장에서 인성은 뭐예요? 바로 금이 되는 것이고요. 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화가 왕하게 되면 물론 신금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신금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신금을 쓰느냐 내지는 경금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5월 같은 경우는 뭐 정화가 왕한 이런 경우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4월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있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왕한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만약에 화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 병화가 뭐예요? 인성 자체를 파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임수일간이 제다신약이 돼서 5월에 태어나서 제다신약이 돼가지고 경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재성, 편재가 투출해서 인성을 파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탐재파인이 되는 것이죠. 탐재파인. 어떤 분들 재극인이라고 해서 좋으냐 나쁘냐를 놓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재성이 인성을 파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이렇게 재성이 인성을 파하는 것은 탐재파인으로서 재극인이 돼서 이런 경우는 좋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재극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다시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화는 뭐예요? 신금을 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다시 왕해지면 인성을 파해서 탐재파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금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다시 비견 겁재인 개수가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 비견이면서 개수가 화가 왕해져서 너무 치열해지는 것을 화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수가 제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 인성 자체가 임수를 생해 주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비견인 임수라든가 겁재인 개수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가지고 군비쟁제가 되냐 내지는 군겁쟁제가 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군비쟁제 내지는 군겁쟁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왕한 재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재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개수 임수가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비견겁재가 있으면 나를 오히려 도와주는 희신의 역할을 한다. 용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비견겁재는 희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금이 투출하고 경금이 투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로 금을 생주해주는 습토라든가 내지는 지지로 신금 내지는 이런 신금은 아니겠죠. 그죠? 이런 신금 내지는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에 뿌리가 되어주거나 아니면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습토가 있어가지고 금에 생조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임수가 4월, 5월에 사주를 감명하는 기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이라든가 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가 인묘월이라든가 사후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가 매우 약한 그런 경우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임수가 이제 신월에 태어나거나 유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뭐예요? 원령 자체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거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이건 정인이 아니라 신금이 편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정인. 그래서 임수 자체가 원령에 있는 금에 의해서 생조를 받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장생처에 태어난 거죠. 장생처에 태어난 것이 되고, 임수가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욕지에 태어난 것입니다. 목욕지.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도화라고 봅니다. 물론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도 이거를 도화라고 보는데, 도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요. 인성이 이렇게 도화인 경우에는 물론 사람이 안 좋은, 도화에 대한 안 좋은 것만 놓고 봐서 사람이 음란하다, 음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인성이 도화인 경우에는 오히려 글을 잘 쓰거나 어떤 문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문장가라고 하죠. 소설을 잘 쓴다거나 글을 잘 쓰는 어떤 문필가들이 되게 많다라고,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두시고요. 특히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포태법상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금 안에는, 신 안에는 뭐예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 안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중 안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불용, 쓰지 않지만 임수, 경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용신이라든가. 그래서 용신이라든가 어떤 격을 잡을 때 쓸 수가 있는데,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간 임수가 이 원령 자체의 뿌리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통근. 그 다음에 그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긴 녹을 얻고 있기 때문에 왕금의 생조를 받는 임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면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해서 임수가 요동을 치고 쓰나미가 치거나 아니면 파도라든가 큰 너울이 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울이 닥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로 중화를 시켜주냐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칠살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 주면서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원래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왕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월에는 뭐예요? 무토는 신월에 여기가 병지가 되죠. 병지.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병지이기 때문에 무토 자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지만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정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월등히 조후하는 공력은 더 크기 때문에 병화로서 무토로 생조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제자 약살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제자 약살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임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임수 일간에 비해서 무토인 칠살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칠살을 병화로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제자 약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관살을 쓰면서 재성을 쓰기 때문에 제살이 다 나한테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세가 잘 짜여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재물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중화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같은 금왕절이다 하더라도 신월과 유월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금 자체는 임수 자체가
통근도 할 뿐만 아니라 왕금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임수가 왕에서 충분한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유월이라고 하는 것, 이 유금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유금 안에 있는 경금은 쓰지 않는다, 불용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유금의 본기는 바로 이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같이 왕금이 아니고, 신금은 매우 작고 맑고 깨끗한 그런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작고 맑고 깨끗한 금으로 생조해주는 임수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임수는 신월의 임수보다는 이런 충분한 성질도 없을 뿐더러 임수 자체가 이때는 맑고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도, 신금이 경금보다 좀 더 맑고 깨끗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맑고 깨끗한 금에 의해서 생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깨끗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금수쌍청이라고 해요. 금수쌍청 내지는 금백수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않아요. 무토를 쓰지 않고, 이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화가 있게 되면, 병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임수도 깨끗하고요, 금도 깨끗하고, 단 금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한습한 기후를 조우하면 더 좋을 것이고요. 병화 있게 되면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서 이 병화를 생주해 주면서 왕수의 기운을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식상생재라고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맑고 깨끗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6월이 태어났을 때는 요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것을 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임수가 6월이 태어났는데 자수가 다시 있다, 내지는 또 뭐 신금이 다시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6월이라 하더라도, 맑고 깨끗한 6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자신 이런 글자를 더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고요,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다시 무토를 생주해주는 원칙론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6월 같은 경우는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쓸 것이냐, 내지는 임수가 너무 왕해져 가지고 무토칠사를 써서 제자약설을 쓸 것이냐, 이렇게 좀 달리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대해수인 임수,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나는 경우, 내지는 자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임묘월이라든가 사오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가 신금 내지는 유금에 의해서 생조를 받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을 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뭐예요? 걸록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걸록월. 그 다음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양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뭐 겁재격이다, 이거를 비견격이다, 겁재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인데,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걸록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양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걸록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둘 다 뭐예요?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 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된 뭐예요?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왕한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제방할 수 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방, 임수를 막 파극해서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아시고요. 많은 물이 있을 때는 그 많은 물을 갖다가 칠살이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무토가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양토에 해당이 되고 고황토로서 고황토, 즉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광야 같은 매우 많은 양의 흙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토에 해당이 됩니다.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습토에 해당이 돼요. 기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습리라고도 표현해요. 습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리자가 진흙 리자예요.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 흘러가는데 진흙 한 사발 가지고 그 물을 막으려고 하면 물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흙을 가지고 흙을 쓸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왕한 임수를 제방할 수 있겠지만 작은 음토인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다. 특히나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태어난 이 임수는 기토로서 능히 제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관이지만, 임수 입장에서 정관이지만 이 정관은 임수에게 크게 용도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 기토 정관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월 자월은 무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약한 무토가 병화 같은 이런 화가 있어서 이 병화가 무토를 또 생조해주는 제자 약살이 되어야지만 이 약한 칠살 무토가 임수를 능히 제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이 뭐냐면, 자는 임수 입장에서 이거는 아까 양인이라고 했죠.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양양자에다 칼날 인자를 쓰는 것이고요. 이 양인은 다른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변양자에다가 칼날 인자를 써서 양인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간만 논합니다.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모,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무토, 경금, 그 다음에 임수만 양인을 논하는 것이고요. 음간인 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화,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는 양인을 논하지 않지만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간은 양인을 논하는 것이고요. 음간은 음인을 논한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중에 있는 임수는 불용, 쓰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고, 격을 논할 때나 용신으로 쓸 때는 항상 이 개수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이 임수가 자수를 봐서 양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중 안에 있는 개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원령에만 있을 때보다는 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요거를 갖다가 양인이 투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인이 투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인이 있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강해져요. 엄청나게 왕해지는데, 그냥 걸록월의 임수보다는 이 양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도에 지나칠 쪽으로 너무 왕한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양인이 있을 때는 요거를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칠살인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하고 양인하고 이렇게 양인인 개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양인가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날 때 양인격 개수가 투출하면 양인이 투출하는 것인데 뭐 병화가 있어가지고 무토가 있어서 이렇게 임수를 제하게 되면 임수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인도 이 칠살 무토가 제어를 하게 돼서 양인 가살이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 가지고 무토를 생조해 줘서 제자 약살하는 그러한 국세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목이라든가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사주 전반적으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특히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엄동설한이죠. 엄동설한, 매우 추운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겨울에 매우 추운 겨울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생주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중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해수, 그 다음에 이거는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 자체가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칠살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해자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월령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뿌리가 튼튼해서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건 기본적인 임수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긴 한데, 이렇게 진월이라든가 미월이라든가 술월이라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즉 진술 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뭐예요? 다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거를 갖다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왜 사계월이라고 표현하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거자를 쓰는 것이고요. 사우라고 것은 내 귀퉁이를 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 모퉁이, 그 다음에 기생은 우리 기생충할 때 그 기생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한 귀퉁이가 되는 것이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모퉁이,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모퉁이,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퉁이죠. 그래서 진술충미 월을 갖다가 사계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다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요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 자체에서 토가 왕해요.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관살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칠살, 이거는 정관, 이거는 칠살, 이건 정관, 이렇게 되겠죠. 어찌 됐건 간에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약하고 관살이 왕한 거죠. 임수가 진월,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살중신 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미월이라든가 요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 관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관살을 갖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할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 함이 좋은 것이고요. 만약 일간인 임수가 세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뿌리가 있을 때는 식신 제살함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술월이 태어났을 때는 칠살
토가 왕하고 임수는 약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시 이런 경우 진토 같은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살이 너무 왕해지게 되기 때문에 약한 임수가 간목이 있다라고 해서 이 왕토를 가지고 왕토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섣불리 어줍잖은 간목 가지고 이거 지우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어줍잖은 왕토에 비해서 일간이 약하고 식신으로서 얘를 제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축토가 다시 있다거나 술토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목으로서 제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살인상생 내지는 관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신금 같은 것이요. 신금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지만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임신일주가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지 않은 경우에 간목을 볼 수 있을 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무토가 투출을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식신을 가지고 관살을 제한다라고 해서 뭐예요? 이거는 식신 제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상관 제살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상관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 되려고 하면 을목이 되어야지 상관이 되는데 을목 가지고는 이러한 많은 관살을 을목 가지고 제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을목이 지지로 목이 많아서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제하는 공력은 좀 있다 하더라도 간목 가지고 관살을 제하는 것보다는 을목 가지고 관살을 제하는 것이 공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 제살보다는 오히려 식신 제살하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임수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뭐예요?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세력이 있느냐, 일간이 뿌리가 있느냐 내지는 일간이 뿌리가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게 되면은 제사라는 것이고요. 상관 제살이라든가 아니면 식신 제살을 하는 것이고 내지는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인성으로서 살인상생 하는 것이다. 한다라고 하는 요 룰을 가지고 진술충미 월을 본다라고 하면 크게 틀리질 않을 것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요거를 지워야지 혼동이 안 되겠네요. 진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여름에 있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월 따뜻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미월은 뜨거울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월에 사라든가 오가 있게 되면 화가 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술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에서 늦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우 한기가 있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수가 있어야 되지만 미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근데 축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얼기 때문에 화가 다시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진술충미월은 뭐냐면 환절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봄에 있고 여름에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있고 겨울에 있는 그 네 가지 흙에 해당이 되는 토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글자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또 차이점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